자, 이번엔 오랜만에 모십니다. 도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을 모실 때가 됐죠. 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책도 나왔어요. 선생님 알고 계셨죠? 내가 나갈 때가 됐다 다스베이드. 시대의 사상과 얘기를 들 때가 됐잖아요. 선생님 큰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도 농촌 주제로 대담하셨잖아요. 농업을 전략 안보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왜 그렇죠? 하는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쭉 지켜본 이재명은 어떤 자인가? 그리고 쭉 지켜본 윤석열은 또 어떤 자인가? 3개. 요새 점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떠들더라고. 난 몰랐는데. 손바닥 왕자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점 하면은 내가 사실은 권위자거든. 50년 동안 그 주역이라는 이 책을 내 몸에서 떠난 적이 없거든. 대학교 때부터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모든 게 다 주역과 관련된 거야. 김건희 씨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할 줄 알고 내가 점괘를 좀 돌려봤거든. 그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좀 이따 그러면 점괘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집요하게 물어보면 내가. 집요하게 물어보면. 일단, 왜 이재명 후보하고 농촌 주제로 얘기해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더불어 호흡하면서 문제를 끄집어내야 이게 진짜 철학 아니에요? 뭐 공자맹자, 뭐 칸트, 쇼펜하워 가지고 철학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그 자기 실존적인 과제 상황과 결부된 어떠한 강력한 태제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제가 원래 그 지난 대선 전에도 말한 것이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남북 화해. 2번째가 경제 민주화. 그건 딴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얘기지만은 내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제3의 테마가 풍요로운 농촌이란 말이에요. 해방 이후로 그 경제 발전이다. 근데 그러한 테마를 잘 요리하는 사람일수록 대접받은 게 이제 박정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농촌을 망하게 하면서 도시 문명을 키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거는 도시 속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진도라는 분이 이 시골을 댕기면서 그 농민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 근데 선생님이 같이 좀 댕기실 수 있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건 내 철학적 과제 상황과도 결부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 소멸위기 얘기하잖아요. 이건 세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문제와 더불어. 그러니까 전략 안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자급자족하는 게 20%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농촌이 피폐해서 딴 나라에서 식량 사오면 된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 GMO를 왜 우리가 처먹고 앉았어? 왜 GMO를 처먹고 앉았냐고. 기후위기로 인해가지고 세계가 식량위기로 가는데 사실은 농촌의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 국토의 문제고 국가의 이 3대 요소인 이 영토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농촌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농촌을 피폐시켜가지고 그 인구를 전부 휘몰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도시로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아파트가 텅텅 비었는데도 계속 값이 오르게 돼 있다니까. 그건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정권은 덤탱이를 쓴 거예요. 정말 이상적인 K농촌을 만들어야만 이 인류에게 희망을 던지는 나라가 된다.
이러한 신념 아래서 8개도 19 시군을 제가 박진도하고 같이 이렇게 댕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회를 열고 가만히 앉아서 들은 거란 말이에요. 19개 도시를 돌고 나니까 내가 병이 들더라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냥 우리가 농사만 짓게 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내가 아주 아팠어요. 그래서 다스베이다 나올 꿈도 못 꿨는데 때가 때인 만큼. 예.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또 정말 나는 이 다스베이다를 좋아하거든요. 딴 데 가서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여기서는 용담유사 가지고 얘기해도 좀 팔리거든. 선생님, 여기서만 팔리죠? 여기서만 팔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다스베이다 100만 가입 그 영상을 이거 끝나고 가서 아주 멋있게 뜨려고 그래. 많은 나라를 여행 하면 할수록 점점 다른 나라에 부러운 게 없어지거든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 처음에 버스표 하나도 신기해서 그때 뭐 수집하고 그랬는데 5개, 10개, 20개, 30개, 40개 넘어가니까 한 4, 50개 넘어가니까 버스 타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씩 모양이 다를 뿐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되어가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전히 남는 부러운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유지하는 삶의 퀄리티가 도시에 비하여 양상은 다른데 절대 낮지 않다. 그런 거를 발견할 때마다 부러웠거든요. 그 참 역시 우리 이 총수의 비전이지. 이렇게 인사이트, 통찰력이. 나도 그거거든요. 진보를 그냥 경제발전 이런 거랑 혼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대순환 속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대자연의 순환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경제발전도 하고 민주적인 사고도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유럽의 국가들이나 하다못해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농촌이 망가지진 않았어요. 박정희 시대 때부터 농촌은 잘 살리면서도 그 경제 기획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비전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비전이 없이 무조건 시골에 있는 사람들 다 인구 이동시켜서 공돌이 공순이 만들어가지고 착취해먹고 그렇게 하면서 찬란한 도시 문명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픽션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안티테제가 등장한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근원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과정이라는 게 젊은이들한테 꿈을 주고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adia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유명한 말틴 루터의 연설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 어제 외우신 건가요? 이런 건 항상 외지. 그런데 오기 전에 외어요, 사실. 조지아의 그 붉은 토양의 그 빛 꼭대기에서 예전에 그 노예였던 자들의 아들과 노예 소유주였던 자들의 아들이 형제가 되어 한 테이블에서 밥 먹고 있는 그 장면을 나는 I have a dream. 그게 사실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선거 기간이야말로 꿈을 줘야 돼. I have a dream 하고 우리가 지금 댕기면서 주장한 게 뭐냐면 농촌에 가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주자. 지금 농촌에 돈이 엄청 퍼붓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돈들이 무슨 기념관 짓고 길 닦고 지랄하고 무슨 회관 만들고 건물 짓고 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촌을 망가뜨리는 데만 돈을 쓰고 있어요. 농민들 삶 속으로 돈을 줘라. 국민 기본소득인가 뭐 그런 거 알잖아요. 근데 그런 뭐 청년금도 주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K농촌이라는 걸 만들어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농촌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은. 되죠. 왜냐면은 K 들어가니까 그럴듯해. 요즘 K만 들어가면 해외에서 잘 팔린대요, 진짜. 그렇죠. 예. 농촌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국가로 태어나는 아주 위대한 작업이죠. 농업이라고 하는 게 지혜의 소산이에요.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살고 어떻게 인간이 거기서 조화를 누릴 수 있냐. 그러니까 농민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철이냐. 예. 우리의 공동체 정신.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대하는 태도도 사실은 농촌의 공동체 삶에서 나온 윤리들이라고. 이런 거를 싹 쓸어버리고 이 도시 문명의 이 게젤샤프트적인 이 이권적인 그러한 관계로 인간을 전부 변화시킨다. 자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걸 선택해야죠. 농촌 문제를 내 인생의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된 것은 사실은 내가 이 한국 근대사,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농업 자체가 농민 항쟁이고 농민 혁명이었고 철학이고 그것이 이 한문과 한글 두 언어로 쓰여졌어요. 최수원이라는 사람에게. 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한문으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사사조로 한글로 또 썼어요. 분량이 같아요. 분량이 1850년대의 글인데 이것은 감동을 주는 거는 서양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순수한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입에서 붙는 대로 쓴다고 그러고 있거든. 여기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이거 말안. 그러니까 진짜 한국인의 목소리고 그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진정하게 서학을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많이 나가고 신부들도 많이 만나고 이 사람이 그랬거든. 그런데 들어가 볼수록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신 앞에서의 인간의 평등을 얘기해. 그게 서양의 데모크라시의 가장 기본 아니에요. 수호는 저것이 위험한 사고다. 왜냐하면 신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건 신이라는 독재자 밑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저런 철학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은 또다시 우리는 왕조의 모든 폐해를 또다시 겪게 된다. 진정한 인간의 평등은 신과 인간의 평등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소위 인내천이라는 사상 아니에요? 이건 K 사상에 옛날에 애들 맨날 때리고 어른들이 구박하고 그랬거든. 해월 선생이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어린이는 하느님이라. 하느님은 매맞기를 싫어하신단다. 수은 선생이, 해월 선생이 청주에서 서택순이가 하는 집에 가가지고 그 골방에서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었는데 누가 배를 짜고 있느냐? 저희 며느라기가 짜고 있습니다. 누가 짜고 있느냐? 3번을 계속 연거푸 물어요. 그리고 떠나. 길을 멀리 가다가 제자들이 그 선생님 아까 그 며느리가 짜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왜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양반이 하는 말씀이 며느리가 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짜고 계셨나니라. 우리나라의 평등사상이란 이 동학의 힘입니다. 그런 사상이 아주 생활 속에 침투돼가지고 3.1운동도 일어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수립됐고 3.1운동의 33년 대표가 누구예요? 손정희 아니에요. 동학의 3대 교주란 말이에요. 이거는 수은 선생의 육성이 그대로 담겼을 뿐만 아니라 이 뒤로 서양 문명이 들어오고 일본 문명이 들어오면서 다
우리 언어 자체가 오염된 겁니다. 그 오염되기 이전에 순수한, 이게 한글이라서 번역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해. 이 한글 가사는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운 한문이 다 들어가 있는 한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한학자가 아니면은 이걸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세기 만에 진짜 수훈의 육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한국 농촌에서 탄생한 한국 역시. 토착형 인본주의. 그렇죠. 그거를 최초로 2세기 만에 해석한. 2세기 만에.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내가 농촌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형 인본주의. 르네상스에서 온 거 말고. 그렇지. 르네상스가 아니고. 그거를 내가 2세기 만에 이 책에 정리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최수훈 선생이 해놓은 거야. 도올 김용옥 역이라고 하지 않고 도올 김용옥 현재 우리말역 그랬어. 현재 우리말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 이 땅에서 자란 인본주의는 어떤 것인지 네. 2세기 만에 처음으로 읽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그렇죠. 네. 용담유사다. 용담유사다. 자, 선생님. 네. 자, 여기서 싹 넘어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싹 넘어가가지고. 이재명은 지켜봤더니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행정가잖아요. 그 공약을 여태까지 보면은 실천해온 것이 95%예요. 실천 못할 말들은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끔 나한테도 와서 우리 19개 시군을 당겼는데 그 지들이 해야 될 거를 내가 해준 거 아니야. 대통령 후보면 민중의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듣고 싶습니다. 이래야 진짜 선거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유일하게 온 게 이재명 후보였어요? 유일하게 온 게 이재명이야. 그거 내가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꼭 그 찾아뵙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그 댕기신 그 결실이 뭐냐 하는 거를 듣고 싶습니다. 자기가 온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같은 사람은 올 생각도 안 할 뿐더러 뭐냐면은 이런 신문에서도 딱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지난 대선 때도 대선 후보들 쫙 인터뷰를 시리즈로 해나간 게 인기가 있었거든. 그렇죠. 그런 거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해준다 나는. 근데 이재명만 해달래. 이재명만 하라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윤석열하고 선생님 만나시면 윤석열이 손해다 이거야. 그걸 어레인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하고 대화하면 윤석열이 손해난다? 뽀로나는 게 너무 많고. 뽀로나는 게 많고. 이재명만 해달라는 거야. 그래 난 거절했지. 그런 웃기는 인터뷰는 안 한다. 사실 내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아까 잠을 잤다 그랬잖아. 응? 점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두 후보의 점괘를 또 한번 보셨어요? 네. 봤지? 그러니까 이게 점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해요. 개인의 기륭 화복에 대한 거는 점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 붙을 거냐 안 붙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점 치는 건 미친 짓이야. 그거는 떨어지는 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고 붙는 건 실력이 있어야지. 점쟁이가 이렇게 말 안 나서 붙고 떨어지는 건 없어요. 내 인생에 이런 기륭에 대한 기륭 화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너 내일은 재수없다 이런 건 없어. 역점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이재명을 내가 쳐봤더니 이재명 쳐봤어. 이게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왜냐면 이 점이라는 거는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천수송괴가 나왔어. 천수송이라는 게 뭐냐면 송괴는 소송의 송이고 항상 그 말 시비에 걸린다는 거야. 송. 예? 그러고 거기에 제5효, 9호효가 나왔어. 효사가 로양이 나왔는데 이 5번째 것이 효사가 있단 말이야.
메시지가 있어. 그 메시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송원길 이중정이야, 그러고 나오거든. 무슨 얘기냐면, 너는 송사를 만나는데 만날수록 크게 길하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모르지, 그거 내가. 모르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르지. 이 중정이야라는 건 뭐냐면, 치우침이 없고 판단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길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거네요, 일단. 그 좋은 거지, 이 부분은 좋은 거고. 좋은 거야. 근데, 네. 이 윤석열이의, 또 내가 쳐봤거든.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길하다로 여기 나왔어.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거는 유독자가 아니면 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치면 그 점이 아니야, 그거는. 반드시 유독자, 덕을 쌓은 효사를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는 진꾀가 나와. 진꾀. 이게 무슨 꾀냐면은 벼락꾀야, 벼락. 딱 맞잖아. 이 사람은 그냥 검찰총장을 하면서 벼락을 쳤던 사람 아니야. 진꾀의 초효가 노양이라는 걸로 나와서 거기 효사가 메시지인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은 진례 혁혁 그랬거든. 우레가 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사실 우리가 놀랐잖아.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까? 됐어! 그러니까 벌써 확 놀랐어, 우리가.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할 줄 알면 후에 웃음소리가 낄낄거리리라고 그랬어. 일단 우레는 쳤는데, 벼락은 때렸는데, 본인이 두려워할 줄 알면 웃음소리가 낄낄거리죠. 여기서 낄낄은 좋은 의미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지. 왜냐면은, 야비한 웃음도 있고, 즐거운 웃음도 있고, 여러 가지 웃음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언어로 볼 적에 액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그렇게 좋은 웃음 같지는 않아. 근데 하여튼 길하다 그랬으니까. 대선 후보가 된 것도 길한 거니까. 길한 거니까. 순식간에 대선 후보가 된 것도.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이들이 진정한 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정책 대결을 하게끔 만드느냐. 이재명 캠프는 내가 보기에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송사를 걸릴수록 크게 길하다 하고 하는 오늘 점괘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자, 선생님. 네. 그러면 후보 자질 평가 말고 점괘로 오는 결론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요새 이게 점괘가 유행하는 것 같으니까. 요새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나도 준비를 했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선 직전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상황 가서. 그때도 한 번 다시 쳐가지고. 그렇지. 한 달 후에 직전 점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복채는 책으로.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